지금부터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특별 세션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회차는 지금까지 발표되고 토론된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종합 토론회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 우리 교통하고 물류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 중에 큰 부분이 SOC 디지털인데 이 부분이 교통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초석 밑바탕에 들이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한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SOC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교통물류 정책, 뉴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의 뉴딜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완을 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SOC 인프라 이게 분절된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를 전체를 아우르는 뉴딜을 추진해야 되겠다. 교통 인프라 또 차량, 에너지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은 그 정기화, 자율화, 또 공유, 통합 이런 개념에서 그린 모빌리티 뉴딜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빌리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전환 목표,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경제성을 초월한 선도적인 정책 의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방 도시로 갈수록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으면서 대중교통 이외에 뭔가 이 지방 도시를 좀 새로운 시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자동차 체계를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시된 거는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그 에너지를 좀 바꾸는 그런 중심으로 녹색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류 부분을 지화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 도요다의 어떤 우븐 시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좀 생각하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SOC 디지타이제이션 또는 그 디지털 커넥티비티가 안 되면 스마트 시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그 기본 투자를 위해서는 SOC 디지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물류 분야에서는 해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운에 대한 것들도 같이 동조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인재 양성 없이 사업 위주로 가는 거는 흔히 말한 대로 모래성 짓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키 전문직하고 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 거를 교통학회랑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신기술, 그다음에 뉴딜 정책이 대국민에게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 또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빅펀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계획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신기술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국민 홍보와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발견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종합 결론이 되겠습니다. 국가적 관심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적 대전환의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IT 기반의 진흥화된 물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현장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단위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자리의 순증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게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그리고 고용 축소 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래 스마트 환경을 앞당기게 될 뉴딜 정책은 과연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직종과 새로운 기술 영역에 새로운 고용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건설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하는 이만도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 물류는 떼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존에 있는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좀 더 아이디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뭐랄까 한국판 뉴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뭐 각 부처별로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과감하게 좀 집행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좀 예산에 쌈짓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라는 이런 확약이나 확답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채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자마자 폐기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면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뒷받침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교통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훨씬 중요하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핵심 분야고 우리가 할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학회 회원님들과 우리 교통 물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도 이 경쟁도 키우고 또 우리 분야의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오늘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대한교통학회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연 공동 세미나를 이것으로 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